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종원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중 시승이 될 듯합니다. 오늘 빗속에 만나보게 될 차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입니다. 카니발을 지붕을 높였죠. 그래서 차체 높이가 2045mm에 달하는데요. 실내 공간을 그만큼 넓게 확장을 해서 그 넓은 공간을 아주 고급스럽다 못해 호화롭게 꾸며놨습니다. 호화로운 인테리어, 실내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 3.5L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8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해서 293마력의 힘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타이어는 앞뒤로 235-5R19 사이즈의 컨티넨탈 타이어 적용을 하고 있네요. 차체 옆으로 이런 발판 만들어 놓고 있고요. 뒤쪽 차창에는 커튼을 달아 놓아서 바깥에서의 시선으로부터 실내를 좀 더 프라이빗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카니발의 요소에 더해서 하이루프를 적용을 했고 좀 더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인테리어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호화로움을 만나볼 수 있을지 직접 실내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실내 함께 오시죠. 자, 실내로 이렇게 들어서는데요. 밑에 옆에 발받침이 있어서 드나들기가 수월합니다. 그렇게 차체 높이가 그렇게 높은 건 또 아니어서요. 굳이 발받침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노약자들에게는 저 발판이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니까 참 이렇게 호화롭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인테리어 소재들 하나하나의 재질들이 주는 고급스러움에 더해서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있죠. 9인승,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카니발인데요. 이 차는 지붕까지 높여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도 단 4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니발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실내는 고급스럽다 못해 호화로운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기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한국 1등석 못지않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일자로 아주 최대한 편하게 이런 자세로 시트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에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누우니까 졸음이 솔솔 밀려옵니다. 후속 조명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자, 다시 스마트 모니터는 이렇게 해서 끌 수가 있고요. 조명, 그리고 시트, 발 마사지가 있습니다. 발 마사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후속 공조 등의 기능을 이 뒷좌석 가운데에 있는 이 모니터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푸시 하면 이렇게 푸시 해서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완전히 비행기 좌석이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자, 그리고 이 부분 보면 컵홀더의 보온 기능, 그리고 냉장 기능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들어와 있죠. 손잡이도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커튼인데 이쪽은 이렇게 찍찍이 이렇게 열어버릴 수가 있죠. 열어서 이 부분을 또 열어서 묶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차창은 내릴 수가 있죠. 자, 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리고 온 버튼으로 올리고요. 저 버튼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쪽 모니터를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자, 이 윗부분 조명이 아주 은은한 조명이 나오는데요. 각 시트마다 위쪽에 이렇게 푸시 방식으로 조명을 꺼낼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은 또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앞쪽 스마트 모니터를 통해서도 후속 공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양옆에 USB 포트 2.0
USB 포트가 들어왔네요. 자, 이 앞부분 그러면 수납 공간이 들어와 있죠. 이쪽은 또 음료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일 테고요. 이 부분은 발 마사지입니다. 아휴, 일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마사지 받으면서 한숨 잤으면 딱 좋겠네요. 자, 조수석 시트 옆으로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공기청정기죠. 실내 공기질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USB 포트 들어와 있고, 이쪽에는 USB 포트 또 하나 HDMI 단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서울시청으로 길 안내.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자, 이렇게 취소. 네, 실내에서도 음성인식을 종료할게요. 네, 실내에서도 이 부분 눌러서 음성인식 기능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버튼이 너무 멀죠? 버튼 이렇게 이 가까이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부분은 220V 전원구 그리고 12V 전원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USB 포트는 좌우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 아주 호화로움 그 자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바로 이 뒷좌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기아가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 공간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운전석 잠깐 보고 출발하시죠. 운전석으로 갑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이 차 쇼퍼 드리븐 카로 봐야 될 테고요. 고용된 운전기사가 이 자리에 앉는다라고 보면 되겠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딱 3회전, 정확하게 3회전 합니다. 자, 센터페시아에 들어와 있는 22.3인치 모니터, 홈화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발렛 모드, 기아 페이, 후석 대화, 후석 취침 모드 들어와 있죠. 후석 공조도 앞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폰 프로젝션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빌트인 캠 들어와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빌트인 캠, 여기 어디 있나 보면 이 부분 빌트인 캠 작동시키는 버튼이고요. 자, 설정을 하면 차량 설정,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 시스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들어와 있죠.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가능하고요. 다음 운전자 보조,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반 차량 출발 알림 있고요. 부주의 운전 경고 있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도 합니다. 자, 전방안전 관련해서는 전방안전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 충돌 경고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요. 충돌 경고는 경고까지만 하는 것이고, 충돌 방지 보조는 경고를 하고 또한 차량 제어 개입을 해서 제동까지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고만 할 거냐, 방지 보조를 해서 제어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경고만 할 필요는 없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측방 안전도, 자, 후측방 모니터가 있고요. 안전하차 보조, 충돌 방지 보조 기능들 있습니다. 주차 안전 관련해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자동 켜짐,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부분들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죠. 클러스터 테마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드라이브 모드 연동할 건지, 클래식 A, B, C, 다이나믹 이렇게 계기판 형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도 괜찮은데요. 서비스 시기 알림, 평균 영인비 표시 정보,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공조,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공조 편의, 열선 통풍 편의, 뭐 이런 부분들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 차량 속도 표시, 주변 교통 길 안내, 상세 안내, 정차 중 전체 경로 안내, 하이패스 톨게이트 사용, 에어컨 공조 장치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뒷부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되어 있고요.
3개의 USB 포트가 있는데 2개는 충전용, 가운데는 안드로이드 오토, 차와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요. 냉장 기능, 보온 기능을 각각 할 수가 있죠. 자, 원형으로 조절하는 변속 레버, 8단 자동 변속기를 조절하는 부분이죠. 버튼을 누르면 파킹이고요. 여기에 브레이크 홀더, 사이드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버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또 나란히 버튼 몇 개가 있는데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주차 보조 버튼, 그리고 카메라 버튼. 카메라 360도 볼 수 있고 후방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각도, 다양한 앵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납 공간 제법 넓은 센터 콘솔 박스 확보하고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왼편 아래로 ESC 버튼,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차로 인식 버튼, 그리고 좌우측에 전동 슬라이딩 도어 열 수가 있죠. 좌우측에 운전석에서 이렇게 전동식으로 뒷좌석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도어 오프 기능도 있고요. 스티어링 왼편에 보면 음성 명령 버튼. 네, 말씀하세요. 추워요.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더워요. 공조와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뒷좌석 차창 열어줘. 후석 창문을 열게요. 아주 다양한 음성 명령이 가능하죠. 카카오 아이와 연동하는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운전석도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타고 빗속으로 달려가시죠. 자유로로 갑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툭툭툭툭 치면서 넘어가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이런 빨래판 길 지나가는데 계속되는 충격은 전달돼 오지만 반응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넘어갔고요. 약간 차체 무게감이 좀 느껴지네요. 묵직한 이런 차체의 무게감, 이런 무게감이 기분 좋은 승차감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니발을 베이스로 좀 더 튜닝, 손을 본 그런 차죠. 인테리어를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이런저런 튜닝들을 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체, 특히 서스펜션에 가해지는 하중, 스트레스도 기본형 카니발보다는 좀 더 클 테고요. 그래서 하이루프 4인승 전용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서스펜션의 감쇄력, 그리고 서스펜션 코일 스프링의 강성을 좀 더 강화했다, 최적화했다 라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앞에 맥커슨 스트럿, 뒤에 멀티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235 5R19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죠. 55 시리즈 19인치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평비 55 시리즈, 승차감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타이어에서도 읽히죠. 자, 스마트 스트림 3.5L 가솔린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294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공차 중량 2230kg의 무게를 아주 부담 없이 가볍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행할 때 차체의 느낌은 상당히 묵직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좀 달려봅니다. 가속 페달 쭉 밟으면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버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에코, 스포츠, 스마트, 노말 4개의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80 좀 넘는 속도인데 차창에 떨어지는 빗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어느 정도 들리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좀 달려봅니다. 하지만 이 차 스포티하게 밀어붙이면서 달리는 그런 차는 아니죠. VIP들 모시면서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좀 더 중요한 소임이 있는 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와이즈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한속도 90에 맞추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주의를 집중하고 잠깐 손을 떼본다 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절대 주행 중에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손 떼버릇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 아주 유연하게 조향에 개입을 하면서 달리고 있죠.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고속도 90에 맞춰져 있지만 차간거리를 유지를 하느라고 지금 주행속도는 8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차간거리는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비가 내리고 있고 여러가지 시야 상황, 시야가 맑은 날보다는 좋지가 않죠. 그래도 아주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반자율 운전을 해내고 있습니다. 잠깐 속도를 좀 올려보죠. 자, 시속 100에 한번 맞춰봅니다. 좀 더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 어지간한 초보 운전자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으로 차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이탈 방지 장치, 차로 중앙 유지 장치, 이런 기능들 적용되어 있습니다. VIP들을 모시고 아주 편안하게 달려야 되는 차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또 속도를 내야 될 필요도 있겠죠. 성능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텐데요. 자, 속도를 잠깐만 올려봅니다. 내리는 빗속이라 조금 무리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으로 속도를 잠깐 올려보는데요.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데 속도를 높일수록 바람 소리가 좀 실내로 파고드는 게 하이루프 지붕을 좀 더 높이다가 보니까 공기의 저항은 피할 수 없죠. 공기의 저항이 좀 더 커지는 것 피할 수 없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진다 라는 얘기일 텐데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한 힘을 바탕으로 속도를 충분히 높일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 그렇게 강한 주행, 고속 주행은 피하는 게 이 차에는 어울리겠다. 편안하게 여유 있게 이동을 하는 게 이 차의 성격에 가장 잘 부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내려보는데요. 그래도 자, 차창의 아래 끝이 어깨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오죠. 그만큼 넓은 차창의 면적이 그만큼 넓다 싶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아주 탁 트인 시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열은 시야가 탁 트였는데 뒤쪽 차창에 커튼을 다 쳐놓고 있어서요,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 뒤쪽 시야가 실내를 통해서 확인하는 뒤쪽 시야들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숄더 체크가 안 되는 거죠. 이 뒤쪽 후방 시야가 좀 답답한 면은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디오 크렐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네, 말씀하세요. 블루투스 오디오, 블루투스 오디오를 재생할게요. Running tired
been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We're meant to survive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Spend this time in your head. 자, 소리를 최대한 올려봤는데요. 음이 찌그러지지 않고 아주 선명한 소리를 최고의 음량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렐 오디오가 들려주는 아주 양질의 소리 들으면서 드라이빙을 즐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후방 시야를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이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지금 후방 시야를 역시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튼이 쳐져 있을 때 후방 시야가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면 카메라를 통해서 뒤쪽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자유로의 끝인데요. 코너링으로 도로주행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아무래도 오늘 날씨 노면이 미끄러워서 조금 속도를 낮춰서 평소보다 낮춰서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차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코너링을 구사할 그럴 차는 아니죠. 여유있게 무난하게 편안하게 코너를 돌아 나왔고 그렇게 조작했고 차체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코너링을 시도를 했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전체적으로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차를 다뤄주는 것이 맞겠죠. 카니발 미니밴으로 팔리는 차를 4인승 리무진으로 아주 호화롭게 꾸며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최고급 수준의 신뢰를 확보한 국산차를 이제 만나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죠. 굳이 수입 미니밴이 아니어도,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럭셔리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편리한 국산 리무진을 기아가 만든다라는 얘기죠. 대형 세단보다 오히려 카니발 정도의 미니밴을 좀 더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고급스럽고 편리한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그리고 편리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이기도 하거니와 카니발 하이리무진 타고 제로백 측정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을 듯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차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의 제로백 테스트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Kiss for you.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죠. 시작 위치를 약 100m 정도 옮겼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요. 바로 옆에 주차장 안에서 출발을 합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좋은 날씨여서 에어컨은 일단 끄고 출발합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트림미터 세팅 하죠. 자, 출발합니다. 멈췄는데 엔진 오토스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춰 서 있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도 엔진은 약 600rpm, 500rpm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엔진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가 해서 봤는데 엔진 오토스탑 허용하고 해제하는 버튼도 없는 걸로 봐서 엔진 오토스탑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연비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 8.4km죠. 리터당 8.4km 정도의 공인복합 연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여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차체 무게가 있고 좀 안 그래도 연비가 안 좋은 만큼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 장착을 해서 조금이라도 연비를 개선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차 중량 2230kg인데요. 제 몸무게까지 하면 약 2.3톤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연비도 그렇게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요. 네, 자이로에 올라섰고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이로 돌아가는 길 연픽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자, 자이로 빠져나가는 지점에서의 연비 리터당 14.8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자,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지점에서의 연비 리터당 14.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정도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앞차 따라서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자, 1시간 17분 동안 55.5km 달려왔네요. 연비 리터당 13.0 기록을 했습니다. 자, 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4km죠. 리터당 2.6km 더 간 연비 보인 겁니다. 이 공인복합 연비 대비 상당히 우수한 연비를 보였다 싶은 거고요. 역시 2230km의 공차 중량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무거운 몸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다루면 이 정도 좋은 연비 만날 수 있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뒷좌석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음성 명령 버튼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 버튼 사용하려고 일어서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사고 나지 않을까, 몸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입차에서 만날 수 있는 기능, MBUX나 BMW 개인 비서 기능 같은 기능들이 있죠. 음성 명령으로 헬로 벤츠 혹은 하이 BMW 같은 식으로 음성 명령을 음성 명령으로 불러오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헬로 기아, 하이 카니발 이런 정도의 명령으로 음성 명령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그 쓰임새가 더 좋지 않을까,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차창 측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이 커튼, 전동식이 아닙니다. 좀 조악하다고 할까요? 좀 조잡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아주 고급스럽게 꾸며진 실내를 결정적으로 망가뜨리는 요소가 바로 이 커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직물의 소재도 그렇게 고급스러움이 없을 뿐더러 전동식이 아니어서 운전석에서 따로 조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버튼을 일일이 손으로 조절해야 되는 번거로움, 이렇게 묶을 때 물론 단추로 쉽게 이렇게 커튼을 묶을 수도 있지만 묶었을 때 이런 그 모양들이 그렇게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이런 부분들 좀 더 궁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좌우 시트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이 모니터, 7인치 모니터, 이 수납식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게요. 공간이 그래도 좀 넓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주저앉거나 이렇게 걸리거나 좀 다칠, 신체와 접촉하거나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또 다칠 수도 있고요. 이 모니터는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편의성을 위해서도 또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시승을 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움을 이 차 안에 완성시켜 놓고 있다 싶은데요. 어떤 그 인테리어 재질의 소재의 고급스러움을 뛰어넘는 부분, 바로 공간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이 분명 있는데요. 이 차 카니발 7인승도 있고 9인승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차를 단지 4명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그만큼 여유로운 공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국산차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움, 아니 고급스러움을 뛰어넘는 호화로움을 잘 구현해놓고 있다 싶은 거죠. 이 차의 경쟁 차종으로 미니밴을 꼽을 게 아니라 대형 세단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대형 세단보다 조금 더 편한 그런 공간을 바탕으로 좀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VIP 의전용으로, 회사의 비즈니스용으로, 접대용으로, 또한 집안의 어른들 모시기에도 참 좋은 차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마땅한 경쟁 차종을 찾기는 어렵죠. 오히려 대형 세단들과 경쟁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아주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싶은데요. 판매 가격 8,683만원이고요 풀옵션을 하게 되면 9,200만원 좀 넘는 가격을 만나게 됩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4인승, 국산차 시장에서 어떤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아주 특별한 위치, 특별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요, 달리는 차 안에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